42번, 출생아 살아있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42번째 인도자의 카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입니다만, 카페 종류를 이와 같이 한 5가지에서 팀마다 카페가 다 다르게 만들고요. 국민운동을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고, 방법은 전화로 이제 여자와 부모와 남편, 여자가 이수자가 되는 거예요. 이수자가 부인이고 남편이나 부모가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이런 방향이고, 가정교육에 사용되는 유튜브를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좀 어렵지만 이거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가정교육 운동을 하는 카페명은 가정교육에 사용되는 유튜브 자료 방향으로서 자료는 진행에 참고한 제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만 소개하는 것입니다. 꼭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 실천과 아울러서 교육과 평가 지도를 하며 아래처럼 교육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성의 어떤 거, 여기서 한 30개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각 그 카페에 이런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있어서 이런 자료 갖고 하는 것이니까, 아들에게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른교육 30편, 직장의 사회 문제를 따라가는 대안,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1, 2, 3번은요, 1, 2, 3번은 지금 이제 교수들이 제안한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국제교류의 유익이나 어려운 점, 문제점, 아이를 기르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모든 자료들을 여기서 총망라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조기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결혼 대안 가정의 행복,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가 뭐고, 국민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대안을 해 나가자는 것이 카페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운동의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것이고요. 대학에 참 좋은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가정교육 인도자의 양성 학과로 국민운동 전문가를 육성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전문가를 육성해내냐고. 제가요, 안경학과를 나왔다더라고요. 안경학과도 있다고 말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놀랐어요. 근데 이 안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경학과가 있다니까. 야, 동신대학 나왔다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영어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안경을 하나 마셨는데, 그럼 안경학과, 대학과도 있는데, 이런 중대한 국제결혼 학과도 없어도 되겠냐, 이거. 가정교육에 대한 전문학과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가 있어야 일을 해나가지, 전문가가 없이 무슨, 지역사회 운동으로 아니에요.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인구 위기가 아니라도, 이렇게 멸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근데 인구 문제는 지금 심각하다고 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이런 학과 하나 만들 필요가 돼요. 대학을 없애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학과는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가정교육 인도자의 카페 운영 방법에서는 가정 국민운동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팀별 카페, 팀별로 한 10개씩 관리해야 됩니다. 카페 제가 한 20개 만들어 있어요, 제 카페가. 제가 다 만들었는데, 다양하게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각 인도자는 방 하나에 각 시군별 이수자와 각 파일로 관리해야 됩니다. 1팀장이 한 팀에 12명의 인도자를 건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추자를 얻는 방향에 대해서 팀장이 관리를 하는 건데, 전원을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그런 자료들을 소감이 들어있는 카페를 개인 이름으로 누적해 만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살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그 카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카페를 통해서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자는 각 파일에 이수자 한 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다. 이수자 한 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수자가 서울에 살아도 산청군, 홍천군, 인제군 각 시군에 상관없이 관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연구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가 되었지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카페. 이 팀장이면 12명의 인도자가 12명인데 8팀장, 인도자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페를 각각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카페 종류로는 결혼운동, 이혼 방지 좀 어려운 카페인데, 혼외자녀, 국제결혼, 입양받기 이런 카페들을 개인이 다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다. 내가 한 20개 카페 가지고 있다니까요. 별 카페 다 있어요. 상관없어요. 못 쓰고 안 쓰는 것도 많지만. 약간 이렇게 만들어서
외부 활동을 내겁니다. 카페 종류 각 분야별로 모든 카페 운영자인 지도위원과 100명의 인도자만이 볼 수 있게 훈련돼요. 이 카페는 그러니까 운영자나 팀장이나 지도위원 보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돼요. 또. 그래서 훈련된 인도자가 진행한다면 5가지의 카페를 각 팀별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각각의 필요한 부분들을 카페를 따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해야 그 개인이 인도자와 그 카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 카페를 함께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카페 숫자는 뭐 결혼운동 1팀부터 뭐 8팀까지 된다든지 혼외자녀 문제 1팀에서 6팀까지 된다든지 뭐 이거는 뭐 그때 형편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니까 상관없고 국회의 법제화 내용도 이런 걸 또 참조해서 연관 지어서 일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공영방송에서 매주 1회 이상 전문가나 내용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성과 중요성을 방송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시간이 중요해요. 이 시간 뭐 사람들이 안 볼 때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7시부터 9시 사이에 하자. 법으로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강좌 유튜브 등 팀장 인도자를 교육팀을 확인하고 즉 유튜브에서 시청 소감을 올려놓으면 교육팀을 확인하고 그 팀장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팀장은 카페에서 따로 요약 정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팀장이 모든 컨트롤 해 나가야죠. 뭐 컨트롤하면 안 되고 지도자 정부 지도자는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개인들을 상대합니까? 팀장이나 관리하는 거지. 그래서 인도자와 팀장, 지도위원이 볼 수 있는 카페를 또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운영체계의 방향은 이와 같이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전국 지도위원이 10명인데 뭐 20명 상관없겠고, 전국 전문가나 각 분야별 한두 명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기 주동이 돼야 돼요. 장관이 주동해야지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전문 의견을 모아서 각 운동에 협력한다. 그래서 인도자를 인도할 수 있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줘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영상통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함께 의논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지도위원이 꼭 서울에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 이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요즘에는 너무나 수도권을 몰려가지고 우리나라에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지도위원은 전국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때 회의할 때는 반드시 한 달 전에 각 인원들의 의견 기록지를 보내서 의견을 접수한 다음에 멤버들과 같이 의논해야 한다. 제가 농촌소개협의회 총무를 했습니다. 저는 전남대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서울대 학장이 그때 회장이었고 전부 서울대 출신들과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위원이에요. 나는 지방에서 올라온 나이 어린 목사였으니까 내가 뭔 말 해도 안 들어요. 내가 총무는 전문가잖아요. 내가 그 영종교회 전문가예요. 나 많이 알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농과대학에서도 얼마나 내가 활동 많이 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수학도 했는데 그런 얘기 안 들어요. 회의하면 내가 총무가 필요 없어. 자기들 이야기가 끝나고 가버려. 내용도 없고. 왜? 농촌 선교면 농촌 선교에 대한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석 달 지난 뒤부터는 내가 메모지를 갖고 왔어요. 딱 나름대로 딱 정리해가지고 한 10명 모이니까 10명 복사 나눠줬어요. 가만 그 사람들 보고 잘 읽죠. 책 보면 알아. 뭐 그렇습니다. 이대로 합시다. 회의는 뭐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 종이로 쓰지 않으면요 말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거요 종이로 해갖고 의견을 내놔야지 말을 하는 게 미리 의견지를 보내서 기록지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통화하자 얘기하자 이거예요. 이런 방법이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럽시다 하고 말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의견지를 미리 보내서 전국에 의견지를 보내갖고 그런 의견지를 참조로 해서 지도위에서 정부에서 딱 그 커트를 나가고 제시 나가야지 말로 그냥 막 1시간 2시간 해봐야 아무 의견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뒤로부터는 내가 어떤 모임이든지 나는 반드시 종이로 써내요. 그러면 다 통과돼요. 지도위원회 팀장 인도자들이 적절히 일하는 방안에 대한 모든 좋은 대학관을 미리 준비하고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지 1950년대 수준으로 하면 안 되죠. 팀장이나 인도자가 각각 시도별로 한 팀씩 만드는데 때로는 다른 시도를 초월해서 지도한다 이겁니다. 대상자 관리가 시도에만 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상 전화나 인터넷을 막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지 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어느 시골에서 한 팀이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기록만 이거 하면 다 한 것이니까 때로는 시도별로 모일 수도 있으며 인도자가 그 시도 중심으로 또 해 나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방법은 다양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 1회 정도 팀별로 2시간 정도 만남이나 영상통화로 오늘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료나 전화로 해결하므로 모이는 것은 각자의 부담으로 그 식사도 지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카페 종류를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지만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유기적으로 모임을 통해서 각자가 상담해주고 받을 수 있도록 카페 운영 규칙이나 카페 훈련된 인도자만이 보고 기록하는 거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잘 정밀하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결혼운동 가면 모든 내용은 팀장이 팀원들과 바꾸거나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픽스가 아니고 그래서 두 사람과 관계를 지도할 때는 결혼 상담할 수 있던 분의 조언 같은 것을 결혼 상담소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험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 어떤 그 카탈로그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때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전체가 그 좋은 내용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 조언을 받아서 인도자가 진행한다. 그에 대한 자료도 인도자가 공부한 결과를 카페에 정리해 놓는다.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카페에 딱 정리해 놓으면 보고 아 그런 거 있구나 하고 딱 미리미리 알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지금 내가 국제결혼 인도를 15년 했던 사람 그 여자분인데 그걸 내가 동영상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서 딱 볼 수 있도록 해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뭐 지금 이떤 시대인데 뭐 좀 잘해야죠. 자료는 이름과 연락처를 제외하고 카페에 정보를 전 공개하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나이하고 가명으로 넣고 그래서 누구든지 결혼 신청 전화 희망자가 볼 수 있고 인도자의 안내대로만 따른다 이거예요. 잘 해봐갖고 뭐 그때 가서 이제 전화번호 같이 있도록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 4명까지 확인하다. 100명 소개하면 안 돼요. 우리 형은요 정말 100번은 서를 봤어. 사촌에 100번 서를 하도 많이 봐서 그 개인이가 직섭지 그래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 그냥 오히려 따라갔는데 어리지만 한 명에 4명까지 소개해준다 이거예요. 뭐 5명은 좋고 그러면 인도자가 100명이 되면 팀별로 한 개 결혼 운동 카페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러면 12명의 인도자가 따로따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도자의 방에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100명이 넘으면 편의상 그 인도자가 별개 카페를 또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융통성있게 하는 거니까 훈련된 인도자는 누구나 볼 수 있으면 그 담당 인도자의 허락 아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우리 팀 아닌데 우리 인도자 아닌 사람이 좋은 정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그럼 한번 해보자 하면 이제 그 팀 인도자한테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주선해 줄 수 있도록 뭐 자기는 오늘 받잖아 예를 들면 인도자는 그러니까 그 주선료는 안 받대 일을 해서 이제 이런 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무료로 진행해야지. 아까 무료로 안 된다고 나 말했는데 하면서 이제 융통성 있게 뭐 돈도 내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요. 장애인 선교를 35년 한 사람 만났어요. 경기일보 기자도 했어. 사람 똑똑해. 복잡한데. 장애인들을 5일간 간병해줬는데 돈 10원 안 준대요. 한 달 한병 관리를 하루에 13만 원이라고 해요. 15만 원 막 그런다대요. 근데 다 알면서도 준다 해놓고 안 줘본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선교자인데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거 잘한다고 했어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 이제 말을 못 하니까 지식이 없어요. 아니 못 들으니까 수화로만 하는 건데. 하여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나도 돈을 받고 해야지 공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짜는 안 돼요. 하여튼 이렇게 이와 같이 연락해서 주선해주고 한 자녀 남자와 3자녀 여자가 부부로 결혼한 분을 봤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정보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좀 알아요. 그게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카페를 통해서는 금방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중간에 거는 거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운동의 자료를 모아서 공개하면 쉽게 할 수 있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서 또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름과 연락처만 인도자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서 보고 좋다 하면
연락이 주선해준다는 이런 방법이고요. 이제 뭐 바꿀 수 있지만 결혼 운동도 역시 5회로 제한하여 아까 4회 5회로 이렇게 초혼이나 재혼을 가정교육 국민운동 통해서 빨리 연결해 줄 자녀를 낳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와 결혼하면 힘들어요. 뭐 4천원 100번 그 선을 진짜 뭐 저도 세워봤습니다만 적당한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적당한 커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맞춰가야지. 자, 원장인데 그래서 모든 절차를 건전하게 따르도록 인도자가 개별 지도 확인을 통해서 기록에 나가고 이렇게 잘 진행함으로써 가정교육 운동에 신뢰를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래서 모든 기록으로 팀장과 지도부에서 모든 과정을 명쾌하게 카페에 남기고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카페 운동이고요. 그래서 건전한 국민운동에서 제대로 도와야 할 것이다. 20대부터 조기 결혼 운동을 이게 20대부터 결혼하도록 이런 자료도 보내고 뭐 고민도 해야 이거죠. 32세까지 결혼 준비 다 직장 다 준비해가지고 직장 들어간 다음에 결혼을 35세 40세 결혼 못하고 이런 사회는 아니에요. 빨리빨리 결혼시키는 돼요. 18살에 결혼한 사람 필리핀은요 13살 되면요 결혼 상대가 없어요. 다 이미 짝이 있으니까 13살 때 할 일이 없으니까 다들 만나갖고 결혼해버려요. 13살 때 너무 어린데 보통 18살로 제 성인으로 봐요. 우리나라는 뭐 30세도 결혼 안 해 짝이 없대요. 20세부터 짝이 맺어줘야지 없기는 뭘 없어요. 자, 각 인도자는 상담 시군구 가족센터와 읍면동사무소에 싱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화번호를 같이 주의해서 적결하게 오게 만들어야죠. 뭐 정보는 얼마든지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드럽게 잘 진행만 하면 한 달 이내로 전화하여 등록하게 한다. 생년월일만 주민등록 앞자리만 주소나 희망 상대를 만들고 카페에 만들어야 된다. 성명과 연락처는 인도자만이 볼 수 있는 카페 다른 인도자가 조사해본 결과를 보고 적절한 이성 선택하면 문자로 서로 만나게 된다. 이때 물론 상대를 조사하여 인도자의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면 된다. 단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넣지 않는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상대방 인도자가 뭐 상세한 걸 너무 상세하게 넣어놨는데 하여튼 이런 상세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자세히 만들었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해야 되겠죠. 희망하면 남녀가 서로 카톡으로 통화할 수 있고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통화를 하도록 양쪽이 지원한다. 결혼생활에 대한 유튜브를 통해 한 달 동안에 3편씩 6개월 이상 시청하도록 교육한다 이겁니다. 다들 보겠지요. 그냥 안 봐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보고 소감을 써야지 봤다는 거 확인이 되잖아요. 또 이런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니까 각각 상대가 이러한 소감 내용을 보고 결정이 보여준다. 그 사람이 쓴 글을 상대에게 보여준다 이거죠. 물론 전화번호 없으니까 한 거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내용을 보면서 결정이 좋잖아요. 뭐 한 번 만나갖고 뭐 결혼을 들어간다든지 뭐 몇 번 말해보고 이런 걸 저는 알았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책이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목차가 6장. 목차만. 목차가 보면 뭔 말인지 알아. 왜냐하면 목차를 설명해 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좋게 만들려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줘라. 내가 말 많이 하면요, 나 싫어해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면 나 좋아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목차만 갖고 다니면서 상당히 읽었어요. 장기를 줘도요, 장기를 주면 한 번, 두 번만 내가 이기잖아요. 그럼 나한테 욕해. 그게 져줘야지, 내가. 그래야 나를 좋아해. 이런 거 많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뭐 좀 자세히 알고 나면 좋잖아요. 결혼을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고 결혼을 초청하는 거다고, 모르고는 다르죠. 상대가 이런 소감 내용을 보고 결정에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3년 이상 지도 자료를 가지고 카페에다 정리를 해놓으면 좋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상대가 사람이 각각 보여주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서로 깊은 이해가 되는가를 좀 진단도 해보고요. 중매는 상호 입장만 전할 뿐이다 이겁니다. 중매자에게 다른 책임은 전혀 묻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3가지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데 중매자는 하여튼 그 책임 맞는 걸 하고 본인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살피고 본인을 잘 표현해 알리고 결혼하도록 조선다. 국제결혼 한 사람이요. 딱 한 달 가서 하고 나서 바꿔주란대요. 한
한 달간 하고 나서. 뭐 이런 사람 많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예. 지금 그렇습니까만은. 잘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사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자료를 제공하고 통화를 하나 해야 충분히 결혼할 그래도 결혼하지 못한 상대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개인당 1년에 개인당 2년에 4명을 소개한다든지 어떤 규정을 두고 한다는 겁니다. 그날의 관찰 내용을 홈페이지에 갑한성 카페의 각 번호에 누적되어 나가 기록한다. 많은 것을 거기에 따로따로 아래 뭐 하나 소개해서 된다. 상대를 소개했으면 경력자의 이름과 번호도 계속 누적해 나가므로 얼마나 소개했는지도 알 수 있고, 인도자만 알 수 있는 거죠. 개인한테는 안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은. 그에 대한 전문서를 가지고 인도자가 잘하고 살피게 된다. 그래서 1년 내에 결혼시키도록 노력한다. 결혼 하나 시키는 거 힘들대요. 힘든데, 이런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면요. 나는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혼 전문가들의 조언을 충분히 들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초기 결혼이나 많은 남녀를 결합시킬 수 있는 인도자 활동이라면 고시사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50편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가정운동, 이거 이혼 방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혼 방지. 그래서 모든 가정의 고시사를 하면 이혼하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예방 차원의 교육을 한다. 그 이혼 방지 운동을 말로 이렇게 한 건데, 하여튼 그래서 보조 인도자의 역할을 크게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혼외 자녀를 우리나라는 그 해외 입양 보내지 말고 국내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새들도 자기 자녀를 기르는데 자기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프랑스에서 사회연합 결합 운동의 결혼 방법이 있답니다. 그거 내가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 혼외자녀 문제가 생겼으면 여기서 정리해가지고 혼외자 부모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기록해가지고 개인별로 필요한 상담도 해주고 또 유튜브 만들어서 그것을 좀 공부도 하게 하고 혼자 갈등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부모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망과 호흡하면서 카페 정리하면서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런 혼외 자녀 문제도 역시 국가나 사회가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개인이 하기 힘들고 해 나갈 수 있고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만약에 국내 입양을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외 입양 보내지 말고 팀장이 협력해서 국내 입양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고 말입니다. 국제결혼. 국제결혼에서 충분한 이해와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데 대한 자료를 좀 지금 국제결혼 카페 유튜브를 보면요 희한한 것만 나오지 정설적으로 국제결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회사에서 만든 것은 자기에서 얻도록 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현재 결혼회사의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국제결혼이나 어떤 결혼하든지 간에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다 정해놓고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국내에 결혼한 사람들도 결혼 생활 칼로 물베기 부부가 싸우면 칼로 물베기를 하지만은 이게 참 복잡하고 곤란해요. 그런데 국제결혼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이런 가이드와 방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국제결혼을 하고도 멀고 경비가 들어가서 여자 집에 가보고 절차대로 하도록 해서 정말 인간 결혼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제결혼 이 팀의 활동을 어떻게 정리해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자녀를 입양해 오는 카페, 팀별을 하나씩 만들어서 입양받을 부모를 모집하고, 지난 말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800만 명 정도가 입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에 대한 만드는 것도 보고, 그래서 그런 입양을 받은 부모들을 모집하고, 가능한 인원을 시군가족센터에서 법률로서 의뢰를 받아갖고, 공개 안 하고 비밀로 해야 되겠죠. 그 이름을 정리하고, 입양에 대한 모든 연관된 좋은 자료를 보여주고, 교육해서 이 소감을 쓰도록 하고, 그래서 국내 혼외 자녀처럼 다양한 통화를 통해서도 입양 오는 그 대안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내 입양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40대, 70대까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서 입양을 해서 기를 수 있다 이겁니다. 할머니도 이런데 왜 못 길어요? 입양 받기가 가능하면 남편과 연관 사람 다양한 동화를 통해서 토의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 외국인 자녀 육성에 대한 비디오도 만들어 가지고 제공도 하고 국내 자녀 무엇이 다른가
구체적인 노력과 준비가 이 국민운동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일이 되지. 그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해외 입영 받아라. 이건 안 된다. 실패하고 고통만 주는 거고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잘 진행된 경우에 가족에 대한 소개도 하고 또 외국인 자녀 영역하면은 사실적으로 국민 지도, 국민 교육운동 지도도 하고 재정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국내 자녀나 입양이 오나 국가에서 똑같이 봅니다. 재정 지원 똑같아요. 이것처럼 똑같이 해놔야 됩니다. 팀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인도자 각각 개인 등 명단을 받아가지고 인도에 정리 나간다 해서 동사무소가 홍보를 나갈 수 있고 이와 같이 출생아 사라진 인도자 카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했는데 이거는 아주 세부적인 그 내용이 필요한 것이고 방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략 했습니다만 인도자들이 또 팀장을 중심으로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카페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간단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카페를 만들고 국민운동 방향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인도자가 3자 4자 통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내용들을 숙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 카페 운동을 통한 그 출생아 해결 방법도 좋은 자료가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낯선 타고 바다 건너 13살 어린 내가 오직 한 번 꿈에 본 듯 다녀간 이날까지 기다리던 20해 모진 목숨은 백발이 되었네. 하늘 끝 저 멀리에 소리쳐 불러봐도 그 슬픈 메아리에 들리는 너의 이름 철새도 봄이면 돌아오는데 소식도 없네. 철없는 너를 이국 땅 낯선 곳에 피눈물로 보내놓고 만고고생 다 시킨 못난 애를 용서해라. 어린 내가 뼈아프게 번 돈 푼푼이 모아 이 어미 쓰라고 보내주면서 눈물에 얼룩진 편지에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라 간곡 기도이르던 강물 같은 세월은 흘러만 가는데 보고 싶은 내 자식은 허이되어 오지를 않나. 어제도 오늘도 너 기다리다 병든 지팡이에 온 힘을 다해 언덕 위에 올라가 아래 마을 정거장에 내리는 그림자를 지켜보고 섰는데 너는 왜 돌아오질 않느냐. 아들아 불효자식 기다리다 늙으신 어머니여 오매 불망 쌓인 뜻을 이제야 풀렸는데 자식 걱정 한평생 그리움 안고 별나라 하셨네. 많은 뉘우침을 천만 번 부부소서 무정한 긴 세월 가슴이 메입니다.
전에 못다한 자식의 도리 어머니 명전에서 아, 진짜 예술이지. 건질 때 딱. 와, 진짜 잘한다. 어머 세상에. 네, 정훈이 감독님 팀의 풍금 씨의 무대였습니다.